곡면 위에서의 적분에 대해서 면적분이에요, 그죠? 면적분.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도 있고 벡터장의 면적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해서 보면 의미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곡면 위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 정의역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곡면이 이제 매개 변수로 되어 있으면 x와 y와 g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성분이 이제 매개 변수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x 값도 uv에 대해서 y 값도 uv에 대해서 g 값도 이렇게 uv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는 그러한 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매개 변수 곡면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이 곡면이 어떤 양함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x와 y에 대해서의 양함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곡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곡면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고 치고 이 곡면 위에서 곡면 S 위에서 어떤 스칼라 함수가 존재해서 그래서 그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f의 x, y, g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스칼라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점에 대해서 그 값을 대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곡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실수값을 대응시켜 주는 거니까 그 형태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전체는 f의 어떤 점, 그래서 i와 j의 대표값들을 골랐죠. 그래서 i와 j, uv 영역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uv 영역이 따로 있고 이 uv 영역에 대한 그 점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이 따로 있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f의 pij 값이죠. i번째와 j번째의 분할의 어떤 대표값을 ij라고 부르고 그 점에서의 값을 대입해서 그때의 델타 sij 곡면 위에 있는 작은 면적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면적 위에 함수 값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 높이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영역 위에다가 이만큼의 높이를 쌓아서 이렇게 면 위에다가 어떤 이제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값을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u의 방향, u와 v의 방향 다 1이 더하고 k에 대해서 극한을 보낸 값이야. 이것은 곡면 S 위에서 적분값인데 f의 p의 값에 대한 적분값이어서 f의 x와 y와 g에 대해서 그리고 곡면의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계산되겠죠. 이것은 곡면 위의 값인데 이 곡면을 대입하면 f의 x와 y와 g의 값이 g of x, y로 이렇게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곡면의 이 부분의 넓이니까 이것은 g의 x의 제곱 곡면의 넓이 g의 y의 제곱 g의 u의 제곱 g의 x와 y였으니까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x와 y의 범위 2가 되는 t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로 x와 y 범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매개의 변수로 표현되는 그 곡면 위에서는 이것은 f에 r의 uv를 대입하고 곡면의 r의 u이니까 그때 r의 v에 대한 곡면의 면적에 대해서 du, dv, da가 되고 그때는 이제 u와 v의 영역, uv의 영역인데 이 영역이 이제 뭐 d일 수도 있고 다른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곡면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값들이 있어요. 그죠? 곡면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면적분이니까 곡면 위에다가 성을 쓰는 곡면 위의 점에서 스칼라 함수 곡면 위의 점에서 스칼라 함수가 존재해서 이렇게 성을 쌓아서 높이를 만들면 이만큼의 부피를 계산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의 곡면의 형태에 따라서 그 값이 좀 달라지는데 g는 gxy 형태로 양함수꼴로 이렇게 표현된 경우가 있고 매개 변수로 표현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경우를 다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원래의 곡면 위에서의 면적분 값은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은 이런 모양이죠. 이 모양에서 곡면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얘는 이제 g는 g의 xy의 형태일 때 그때의 형태고 얘는 이제 곡면의 r의 uv 형태일 때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식이 조금 바뀐다는 거
그 차이점만 잘 이해하시면 여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면 S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1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양함수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공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매개 변수로 해야겠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x의 값은 1 곱하기 로 곱하기 사인의 파이의 코사인 세타로 y의 값은 사인의 파이 값의 코사인 세타로 하고 그 다음에 g의 값은 로의 코사인 파이니까 로가 지금 1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코사인 파이라 하면 파이와 세타에 대한 이러한 형태로 할 수 있고 매개 변수 공면으로 제로와 파이 값으로 세타의 값은 제로와 2파이 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 공면 S 위에서 함수 x제곱의 ds를 계산하라. 이 값을 계산하면 얘는 이제 매개변수 공면이라서 파이와 세타에 대한 영역이 d라 할게요. 그래서 x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의 파이의 코사인의 세타 이만큼의 r을 파이에 대해서 r을 세타에 대해서 외적한 것의 크기 곱하기 d로 d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이때의 r을 파이에 대해서 그리고 r을 세타에 대해서 이거 외적한 결과가 로 제곱의 사인 파이 있으니까 이것이 사인 파이가 나오다는 걸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하시고 한번 계산을 해두면 편하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인의 세제곱의 파이가 되고 얘가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d 파이 d 세타죠. 이거 없으니까 d 파이 d 세타에서 d 파이의 d 세타 값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거 파이를 먼저 계산하든지 뭐 이렇게 관계는 크게 없네요. 그죠? 얘는 이제 제로와 2파이 사이 값이니까 이 값은 사인의 세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파이 곱하기 사인의 파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적분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얘를 파이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제로와 파이 사이에서 세타에 대해서 나중에 적분해서 제로와 2파이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더하기 3분의 1에 코사인의 세제곱 파이에 미분하면 3 떨어지고 코사인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사인 파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로와 파이 얘를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는 값 대입하면 0부터 2파이까지 파이를 대입해도 1이고 1이니까 얘는 2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코사인의 세타가 됐네요. 이만큼 되고 사인이 될 거니까 이 값이 사인이 될 거니까 2파이 얘는 x제곱을 대입할 때 잘못 대입했네요. 여기가 제곱이었어요. 식이 이상하다 해서 한참 봤더니 제곱이었네요. 코사인 제곱이 남았어요. 이렇게 제곱이 남았어요. x를 제곱할 때 들어올 때 잘못 들어와서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3분의 4의 얘는 코사인 제곱이에요.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의 2세타가 되고 d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세타 더하기 4분의 1의 코사인의 사인의 2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가 됐네요. 사인의 2세타는 이제 0 될 거니까 관계없고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파이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4파이가 됐어요. 여기서 x 제곱할 때 제곱한 거 요거 제곱 빼먹어서 계산의 중간에 조금 버벅거렸죠.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적분하는 게 면적분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 달라지는 것은 공면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매개 변수 공면인지 그다음에 양함수꼴로 표현된 공면인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g의 값이 x 더하기 y의 제곱 형태고 x의 범위가 0와 1,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0와 2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공면 위에서, 공면 S 위에서 그때의 y의 ds 값, 면적분 값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 값은 전체의 y에 대해서 루트 안에 ds의 값은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제곱하면 4y의 제곱 더하기 1의 값이 됐어요. 여기서 얘를 dA 값이고 x와 y의 범위니까 x와 y의 범위에서 뭐를 먼저 적분할지는 자유인데 y를 먼저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얘는 x의 범위가 0, 1. 그래서 이 값은 y 곱하기 루트 안에 4y의 제곱 더하기 2의 값이고 y에 대한 적분이고 다음에 x에 대해서 나중에 0와 1 사이에서 얘는 4y의 제곱 더하기 2 전체의 2분의 3 제곱인데 미분하면 2분의 3 떨어질 거니까 3분의 2가 있어서 받아주면 되고 안에 거 미분하면 8y니까 8분의 1 있어서 받아주면 얘는 이제 y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적분된 값이고 얘 0부터 2까지 dx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12분의 1 곱하기 안에 있는 값은 16 더하기 18이네요. 그래서 18 루트 18 이렇게 됐어요. 그죠? 0 대입한 것은 2 루트 2가 되나요? 그래서 2 루트 2가 됐어요. 이만큼의 값이 되고 곱하기 1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네요. 그래서 이 값은 정리하면 그죠? 안에 거를 다 정리하면 계산을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네요. 정리해서 나타내면 3분의 13 루트 2가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공면의 면적분 값인데 이 면적분 값은 4개의 변수 공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이제 면적분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면적분의 값인데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벡터장의 면적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공면에 대해서 방향을 보죠. 이러한 공면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공면에 방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공면의 법선 벡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선 벡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아래쪽으로 변할 때 이제 법선 벡터가 한꺼번에 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공면의 법선 벡터가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면의 방향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정하는데 메비우스 띠처럼 이제 한 단계에서 법선 벡터를 이제 하나 정도로 연결해도 법선 벡터를 하나로 만들어도 전부 다 이어져 있는 연속인 법선 벡터를 가지는 그러한 공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선 벡터를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런 법선 벡터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공면의 방향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공면의 방향에 의해서 g 값이 위로 가는 방향을 이제 양의 방향으로 정해요. 그래서 공면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 공면이 g의 xy 그런 공면일 때 얘의 법선 벡터의 기본 방향은 g-g의 xy 이렇게 잡아놓고 이 공면을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f의 x와 y와 g에 대해서 얘의 공면은 이 값은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미분 이만큼을 법선 벡터로 해서 단위 법선 벡터는
g의 x의 제곱 더하기 g의 y의 제곱 더하기 1의 형태가 돼요. 어떤 공면이 이러한 형태일 때 또는 이 공면이 R의 UV 형태일 때 그때의 법선 벡터는 R을 U에 대해서 미분, R을 V에 대해서 미분 한 것을 R의 U에 대해서 미분, R을 V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크기로 나누어서 얘를 법선 벡터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따라서 이제 공면의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공면의 위로 가는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 공면의 방향을 정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면이 어떤 벡타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영역에, 그래서 벡타장이 흐르고 있는 영역에 드리워졌다고 할 때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그러한 벡타장의 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벡타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그래서 이 값을 뭐 유체가 흘러서 가는 이제 밀도가 주어지고 유체의 속도가 주어져서 단위 면적당 주어지는 그러한 선속의 개념, 플럭스의 개념을 이제 적용해서 걔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법선 벡터 방향에 대해서 F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F의 이쪽 법선 벡터 방향으로의 크기, 그래서 전체를 F를 법선 벡터의 n에 대해서 두께에서 밑면의 면적, 이 영역을 통과하는 벡터장, 얘 벡터장이 유체의 흐름에 대한 선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플럭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ds 값으로 얘를 다 더하는 것, 공면 위에 있는 값으로 얘를 다 더하는 것. 얘를 보고 벡터장이 있을 때 얘를 플럭스라 그러고 얘를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이 값은 다른 표기로 이제 공면 S 위에서 F의 법선 벡터 방향으로 ds 얘를 표시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d의 s 이렇게 해서 공면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얘의 의미와 얘의 의미는 같은 의미. 그래서 법선 벡터 방향으로의 그 값을 찾는 거예요. 이때의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공면 S 위에 있으니까 공면 S 위에서 그래서 이 값을 벡터장 L을 P와 그 다음에 Q와 그리고 R이 있고 공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얘는 G의 GXY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그때의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얘는 루트의 G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G를 Y에서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1분의 얘는 마이너스 G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의 Y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정사형 영역 dA 해서 X와 Y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적분값으로 정해지는 거죠. 이때의 ds 값은 이 dax 값은 얘 형태가 여기가 ds 값이니까 여기가 법선 벡터고 ds 값은 루트에 얘가 gx의 제곱 더하기 g의 y의 제곱 더하기 1에 대해서 da 값이거든요. 이제 얘는 x와 y에 대해서 그래서 이의 부분이 사라져서 결국은 그 모양이 xy 영역에서 마이너스 p의 g의 x에 대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q의 g를 y에 대해서 더하기 R의 dA 값. 얘가 이제 벡터장의 플럭스 값, 벡터장의 면적분 값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XY 영역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 값, 면적분 값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공면의 모양에 따라서 R의 UV 형태로 주어진 공면이라면 그때는 이제 R의 UV 형태니까 얘가 P, F는 Q, 그리고 R 그 다음에 법선 벡터의 값은 R을 U에 대해서 R을 V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U에 대해서 R을 V에 대해서 크기 외제의 크기 곱하기 ds 값은 R을 U에 대해서 R을 V에 대해서 이만큼의 dA 값이고 그때의 dA 값은 이제 UV 영역 위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니까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식이 전체가 PQR, P와 Q와 R 성분함수에 대해서 얘와 그다음에 R을 U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R을 V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이만큼의 내적이 되죠. 그래서 이 값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플럭스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벡타장의 면적분 값을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 플럭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g의 값이고 y이고 얘가 x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공면 s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그 공면 위에서 그래서 공면 S 위에서 벡터장 F에 대해서 얘를 플럭스 값을 계산하라.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는 파이와 세타 영역이잖아. 그래서 얘는 g의 값이 얼마? 로의 코사인의 파이. y 값은 로의 사인 파이. 그래서 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의 세타. x는 사인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이만큼이 f예요. f. 법선 벡터는 r을 u에 대해서 r을 v에 대해서니까 파이에 대해서 r을 세타에 대해서 나누기 r을 파이에 대해서 r을 세타에 대해서 이만큼의 크기 곱하기 r을 파이에 대해서 r을 세타에 대해서 이만큼의 dA 값이 돼서 이렇게 돼. 이 값은 로 제곱 사인 파이에서 사인 파이 값이니까 이 값은 잘 안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저 값 때문에 이제 얘를 계산한 것을 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번거로운 거죠. 사인 세타 값에 사인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값. 그래서 여기 있는 값 말이야. 그래서 r을 파이에 대해서 얘는 이제 x의 값이 얼마? 코사인 파이. 그래서 r을 여기서 계산을 한 번만 더 하죠. r을 파이에 대해서 그리고 r을 세타에 대해서 이거의 외적 값을 한 번만 더 구해 놓읍시다. 그래서 ijk 값에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아니죠. x 값이 이게 아니었어. x가 누구였냐면 x의 값은 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거거든. 이것이 코사인 세타 x 값이 이거.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에 있으니까 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이것이 이제 파이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의 세타. y값이 누구죠? y값은 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인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g의 값은 얼마였죠? g의 값은 그때의 g의 값은 로 사인 코사인 파이니까 이만큼 돼서 얘는 이제 제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한 값은 사인의 제곱 파이의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얘는 사인의 제곱 파이의 사인의 세타. 그래서 요번은 이제 외워두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한 거. 얘는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라고 그러죠. 사인의 파이 코사인 파이. 이렇게 해서 이거의 외적값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 값에 대해서 사인의 제곱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의 제곱 파이에 사인 세타. 적분이 계속 반복해서 올 거니까 그래서 사인 파이 코사인 사인의 파이 코사인의 파이만큼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의 계산 값을 보면 이 값은 사인 제곱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내적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제곱 파이 곱하기 사인 제곱의 세타. 아주 복잡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의 제곱 파이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됐어. 얘를 이제 계산해야 돼. 얘를 적분해야 되죠. 앞에 거는 사인 세제곱. 이 둘이 같은 거래요.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에 이 둘이 같은 거라서 하나 없애고 2로 만들면 사인에 대해서 적분, 파이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죠. 그래서 적분하면 사인의 세제곱 파이를 미분하면 3 떨어지니까 3분의 2가 있으면 되고 사인 파이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나오고 앞에 건 얘는 2 코사인의 세타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은 얘는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의 파이 곱하기 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계산 한꺼번에 해야겠다. 그죠? 조금 예쁘게 다시 정리해서 얘는 이제 파이에 대해서는 제로부터 파이까지 2의 사인의 제곱 파이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뒤에 것은 사인의 파이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파이 곱하기 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만큼의 d 파이 d 세타 이렇게 계산하죠. 세타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3분의 2 곱하기 사인의 세제곱 파이 곱하기 코사인 앞에 거 적분한 거 뒤에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의 세타가 된 거. 세 번째는 3분의 1의 코사인의 세제곱 파이 하면 3 떨어지고 마이너스 사인 나오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부터 파이까지의 d 세타가 되죠. 사인 세제곱 파이가 있어서 얘는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값이죠. 그래서 파이 값에 대입하면 이제 얘는 2배의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이제 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사인의 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세타가 되고 얘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3분의 4의 사인 값이죠. 그래서 d 세타 값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코사인 값이라서 얘가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고 제로와 2파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 다 계산하면 그냥 0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나왔는데 어디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찾아야겠는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g, y, x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0이 나오는데 세타의 값은 하나씩 다시 체크를 해보죠.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잘못됐네. 이거의 내적 결과가 아닌데 내적 결과는 맞는데 그러면 2의 사인 제곱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맞고 사인의 세제곱에 사인의 제곱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맞으니까 2의 사인의 제곱에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에 사인 파이 여기가 빠졌네. 여기가 제곱이 하나 빠졌죠. 이렇게 빠졌어. 그래서 여기는 사인 파이에 사인 파이 여기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에 사인 파이에 사인 제곱. 그러네요. 여기가 다 제곱이 빠졌네. 그래서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 제곱, 얘는 사인 제곱. 아까도 이렇잖았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못 가져갔어. 여기만 고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4 곱하기 얘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2세타로 바꾼 다음에 적분을 다시 하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의 세타,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의 사인의 2세타가 됐어. 그래서 얘는 제로부터 2파이를 대입했죠. 그래서 뒤에 값은 다 사라지는 값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라서 다 사라지는 값이고 얘는 3분의 2 곱하기 2파이가 되어서 얘가 3분의 4파이가 됐어. 백타장의 면적분 값이 이렇게 복잡해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어렵진 않은데 복잡한 거죠.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서 이런 거를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점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점점 쌓여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건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16장 마지막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단계라서 몇 개를 더 해보는 걸로. 자, 하나 더 갈까요? 어떤 이제 백타장 F가 주어지기로 Y의 X, G라고 하고 그때의 공면이 G는 1 X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이라고 하죠. 그럴 때 그때의 백타장 F에 대해서 그래서 공면에서의 플럭스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공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공면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위에 거. 그래서 얘는 이제 S1, 그다음에 얘는 S2 이렇게 돼서 밑면이 있고 얘는 이제 S1과 S2를 둘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면적분 값은 두 개를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그때 일이 조금 번거롭겠죠. 그래서 공면 S1 위에서인데 S2 위에서 먼저 볼까요? S2에는 이제 Y의 X의 G의 값이 제로, G의 값이 제로. 그 다음에 이 값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니까 마이너스 2X니까 해서 얘에 대해서 G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2X에서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니까 2y 그 다음에 얘는 1이라서 1 이만큼의 루트에 4x의 제곱 그 다음에 4y의 제곱 더하기 1 이만큼의 da가 xy는 사실은 지금 영역이 지금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ds인데 ds의 값이 이제 여기가 공면의 면적이니까 여기가 공면의 면적이라서 루트에 4x의 제곱 4y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da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값이. 그래서 이런 만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xy 보면서 2x의 제곱 2xy 더하기 2xy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게 da 값이 되고 이때는 이제 영역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얘기하니까 4의 xy의 da 값을 원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1인 원에서 얘를 이제 중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r 코사인, y는 r 사인을 대입하면 얘는 4배의 r 코사인의 세타, r 사인의 세타, r dr d 세타 이렇게 나오고 r에 보면은 모터 1까지 세타에 보면은 모터 2파이까지 이렇게 원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1까지 4r의 세제곱의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의 2세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dr, d 세타로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이 값은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아래에서 먼저 아래 4제곱 그 다음에
r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사인의 2세타. 여기다가 r 대신에 제로와 1을 대입하고 d세타. 이 값은 2분의 1 남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의 2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값에 제로와 2파이를 대입해요. 이렇게 해서 이 값 대입하면 그 값이나 그 값이나 다 똑같은 값이라서 적분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S2 바닥면에 대해서는 이제 적분값이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의 면에 대해서 이제 S2에 대해서 이렇고, 그 다음에 S1에 대해서 그때는 S1에 대해서도 Y와 YX 형태가 한참 올라가서 YXG, Y의 X의 G가 되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는 이제 매개 변수 반구니까, 그래서 반구 아니죠? 반구 아니에요. G는 G에 대해서 얘는 EX에 대해서 그리고 EY 그리고 1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루트 있던 값은 이렇게 해서 루트 있던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없어졌던 값이거든요. 그래서 남는 값이 얼마인가 하면 이 값은 2xy, 4xy의 g가 얼마인가 하면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이만큼의 dA 값이고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극좌표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얘는 4의 r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한번 나오고 더하기 1이 있고 빼기 여기는 r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만큼의 극좌표로 바꾸면 r에 dr, d세타가 있고 r의 범위는 0부터 바닥이니까 1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가 됐어요.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적분값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더하기 1 되고 빼기는 3분의 1 되죠. 앞에 있는 r을 또 빼먹었어. 맨 뒤에 r 있던 걸 또 빼먹었어. 자, r을 곱해서 바로 가죠. 4r의 세제곱 그러니까 r의 4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r이니까 2분의 1의 r제곱 빼기 r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4분의 1의 r의 4제곱 그래서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d 세타가 돼요. r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뒤에가 4분의 1 남네 그죠? 4분의 1 이렇게 남네. 그래서 얘의 적분값은 이제 정리하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제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분의 파이라서 전체의 면적분 값은 얼마라고 두 개를 다 더하니까 이 값은 두 개를 더한 거 따로 더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 이렇게 2분의 파이가 돼요. 윗뚜껑에 대해서 그리고 아랫면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밑면과 윗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서 다 더하는 그러한 공면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벡터장의 면적분이에요. 그래서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과 벡터장의 면적분인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공면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 공면이 gxy로 주어져 있는 경우 공면이 r의 uv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서 면적분의 내용이 조금 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f의 법선 벡터 방향으로 dx가 그래서 단위 면적당 벡터장 f로 따라서 흐르는 그러한 유체에 대한 선속을 계산하는 거. 이 값은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이제 2번이라 하면 그때는 f에 대해서 얘는 f는 이제 pqr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때의 법선 벡터는 얘를 g 빼기 gxy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두면 이 값은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g의 y 그리고 1 나누기 얘의 크기 그래서 gx의 제곱 g의 y의 제곱 더하기 1 이만큼의 ds 값이었으니까 ds가 다시 얼마? 그래서 g의 x의 제곱 더하기 g의 y의 제곱 더하기 1 이만큼에 대해서 dA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면의 면적 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면의 면적 파트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된 그 값이 xy 영역에서 p의 g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 q를 g를 y에 대해서 더하기 r에 대해서 dA 값을 계산하는 형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공면이 1번 형태일 때의 문제고요. 2번 형태일 때는 이제 공면에 대해서 얘는 똑같이 PQR이니까 그래서 F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F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R을 U에 대해서 R을 V에 대해서 법선 벡터가 R을 U에 대해서 R을 V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크기 곱하기 공면의 면적은 R을 U에 대해서 R을 V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외직의 크기의 du, dv, da가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값이 벡터장 F와 내적 R을 U에 대해서 미분, R을 V에 대해서 미분의 da가 돼요. 이때의 da는 이제 x와 y 영역이고 이때의 da는 이제 u와 v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벡터장의 면적분이 이러한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스톡 정리와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제 증명하면 이런 적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